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못 뵀죠? 예.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7월달이. 그렇죠. 2018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달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2019년 오겠죠. 세월이 정말 손살 같다라는 말이 요즘은 일주일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게 한겨노트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목요일이 빨리 와? 우리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너무 내 순서가 빨리 오죠. 정기적으로 뭘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힘들게 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면 돼요. 그럼 그날이 금방금방 와요. 그렇죠? 시간을 늦게 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그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면 돼요. 그날이 너무 안 와. 여행 가고 싶은데 안 와, 그날이. 소풍 가고 싶은데 그날이 안 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제목을 오늘은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과거를 비우고 네모로 채워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모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면접 보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대학교 의과대학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면접관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면접 볼 일이 곧 있겠네, 그죠? 면접관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긴장되겠죠? 그런데 면접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과대학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겠죠? 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면접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네. 자네 성적으로 보자면 자네는 어떤 확신도 줄 수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면접 보러 올 필요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적이 어땠길래? 이 의과대학의 평균 합격 점수는 3.8이었습니다. 평점이. 그런데 이 남자의 평점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의과대학에 입학하려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화선생님 취직하러 갔는데 그 회사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처음 주눅 들 것 같습니다. 주눅 드는데 어떻게 주눅 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까요? 네,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네. 뭐 성적이 다 아니다. 성적이 다가 아니다.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은 면접관 역할 하실 연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면접을 면접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니까 나를 내 같은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 안 하면 후회할 거다. 정답은 그겁니다. 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남자가 너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릴 때 4학년 때 그 동네에 마술을 가르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친구 유일한 어린 시절 취미는 마술 배우는 거였어요. 마술 연습하는 거. 그 마술을 가르치는 할머니가 인생을 바꾸는 마술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교훈을 해준 거예요. 교훈을 많이 줬어요. 멘토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때 그 할머니가 해준 말씀 중에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이 나를 규정짓게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 할머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할머니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인생을 바꾸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온 환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친구는 면접관이 지금 보고 있는 서류는 자기 성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 할머니 말을 떠올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서류보다 훨씬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 스토리는 서류로 증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스토리가 뭐냐?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의 고원에 있는 사막 지역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만성 우울증에다가 막 수시로 자살 시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집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당 25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수시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사고 치면 집으로 달려가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공부만 할 때 이 친구는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기 모습을 성적이라는 걸 잣대를 들이대니까 2.5인 거예요, 평점이. 근데 이 2.5라는 평점 속에
일하면서 공부하고 병간호까지 했던 자기 삶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면접관에게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를 주었습니까? 회사 가서 혹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말하고 나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타인이, 환경이 나를 규정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서류로 증명할 수 없지만 자기가 증명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4학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도 의사가 될 수 있다 라는 꿈을 심어줬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은 우리 집안에는 대학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우울증 환자인데 내가 무슨 의사가 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 말을 듣고 자기는 의대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2.8, 2.5지만 이 성적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냐.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소중히 생각해 줬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교수님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할 기회를 한 번쯤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면접 볼 필요도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교수님 중에 의대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네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온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줬다. 우리 앞에 있는 존재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게. 이렇게 학장님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라는 책의 저자의 실제 삶의 얘기입니다. 제임스 도티라고 하는데 저자 이름이, 이 제임스 도티라는 사람은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 아시죠? 티벳에. 이 달라이 라마가 티벳 조직이 아닌 곳에 후원한 금액 중에 최고의 금액을 후원한 시설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도티라는 사람은. 그리고 현재 자산이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한 7,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얘기해준 타인이나 외부 환경이 너를 규정짓게 하지 마라. 그 말에 동기부여가 돼서 면접 볼 때 자신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합격을 했고, 지금은 의사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해주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누구여야 됩니까? 내 자신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타인이 규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성적에 뭘 해? 나 어디 지적하고 싶어? 야, 그 등수로 뭘 해?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 지으면 우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과거를 비우고 내모로 채워라. 이 제임스 도티라는 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과거 있죠. 자기 과거를 생각해보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우울증 환자 어머니의,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는 절대로 의대생이 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 과거를 비웠습니다. 그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내 모습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시 뭔가로 채운 거죠. 뭘로 채웠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으로 채운 겁니다. 그 자기 확신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타인의 평가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자기 확신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가 됐든가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도티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일어서서 교수님들에게 당신들도 여기 누군가 믿어줬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니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나를 한번 믿어봐라
라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하던 그 꿈이었던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베스트셀러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책에 특별한 저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도에 이 차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차 이름이 뭔가요? 네, 소렌토입니다. 소렌토가 2002년도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제가 이 차를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데 2002년이 되기 전에 이 2001년도에 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차가 본넷을 여는데 그 엔진룸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엔진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99년도에 첫 출근했고 12월 달에. 그러니까 입사한 지 한 3년 차 정도 되는 때였죠. 근데 제 월급이 100만 원대였습니다. 첫 월급은 88만 원이었고, 78만 원이네. 그래서 제 월급은 100만 원대고 아까 재무설계 얘기하시던데 저는 물려받은 재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꿈이었지, 꿈. 차값이 2천만 원인데 제 연봉보다 많았으니까.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차를 너무 가지고 싶으면 계속 그 차 생각이 나죠. 그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차가 항상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항상 그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선택적 지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선택을 하면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지각 말고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우디를 사고 싶다라고 먹으면 아우디는 눈에 항상 띕니다. 몇 대가 내 눈에 지나갔는지 다 계산이 될 정도로. 그리고 눈에 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몇 마력인지. 이 차는 145마력이었어요. 2500cc에. 그리고 제로 빼기라고 하세요.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14초 정도 되는 차였어요.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차였어요. 디젤인데 조용했어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마구마구 알게 되더라고. 관심이 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몰고 다니던 회사차가 카니발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소렌토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렌토 생각이. 고속도로에 가도 소렌토가 보이고 주차를 해도 소렌토가 보이고. 그래서 소렌토를 사고 싶다 막 하고 있는데 이 카니발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지. 차 바꿔야 된다. 차 바꿀 때 됐다. 저 카니발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차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차로. 너무 위험하다. 한 번은 브레이크도 막 고장나고. 알고 보니까 사이드를 안 풀어가 그러는 건데. 브레이크도 막 고장나고. 그래서 사이드 안 풀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타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안 푼 게 아니고 대리운전기사가 안 풀어가지고.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어쨌든 차가 문제가 많다. 이 목숨이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회사차를 바꾸자고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명의로 차를 사줄 테니까 돈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 네 명의로 사줄 테니까 차를 선택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소렌토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소렌토를 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 명의로. 그리고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젊어진다고. 지금 배도 나오고 참. 그렇게 한 40대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45세라는 소리를 늘 들었어요. 45세라는 소리를. 그리고 2000년대 어쨌든 이 차를 사게 된 겁니다. 사고 나서 본네트에 저 앞에 달린 게 뭐예요? 원래 소렌토에는 없어요. 엠블렘이라고 합니까? 에쿠스입니다, 이거, 에쿠스. 에쿠스 거 떼가지고 달고, 앞에 범퍼도 달고, 이 차를 얼마나 아끼면서 제가 소중히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비웠죠. 나는 소렌토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차를 사고 싶다라는, 그걸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연봉보다 비싸지만. 그랬더니 이 차가 내 소유가 되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할 수 없는 이 환경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수업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안 원하는 거 말하지 말고 원하는 거 말씀하시라고. 가난하기 싫어하면 가난이 자꾸 떠오르고 가난한 환경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말하면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결정은 과거에 기대지 않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과거에 기대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내가 가난했든 불행했든 어쨌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집중하게 되고 제가 소렌토 집중하듯이 여러분 집중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언젠가 그 가능성이 찾아오더라는 거지. 집중하니까 그 가능성이 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차 바꿀 때가 되잖아요.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꾸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차 고쳐서 타지 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차를 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일단 과거는 비우시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집중해 보세요. 그럼 행동하게 되고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